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자, 오늘은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랑님과 화상을 통해 냉정하게 소통하며 객관적으로 신부님을 잘 골랐다고 해도, 그리고 화상 맞선 이후에 화상 데이트 등을 통하며 시간 조정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필수적인 검증이겠죠. 책임 있는 대표인 제가 일정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동행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 혼례비부터 참석 예상 인원 등 제가 직접 확인하며 조율합니다. 신상 정보 역시 법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검증입니다. 이 외에도 현장 맞선에서 신부의 프로필을 자필로 다시 적게 하는 등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일정 이후에도 신랑님과 지치지 않고 소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직접 매달 신부님과 1대1로 교육 면담을 진행합니다. 저희도 기숙사에 공부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을 앉혀놓고 앞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하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1대1 교육 면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신력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교육을 진행하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볼 수 없으며 대화 전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신부님에게서 이질감이 느껴지는지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가 신부님과 자기 남편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신부님의 진정성을 못 느낄까요? 물론 저 역시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신부님과의 1대1 면담은 그 어떤 검증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신랑님의 요청이나 제 개인적인 의문에 따라 면담은 자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좋은 검증 방법은 신랑님이 매일 문자하고 화상통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자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는 신랑님이 문제를 키운다고 연락을 자제시키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중간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많이 연락하며 애정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신부님이 아직 사랑할 단계는 아닐지라도 신랑님이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결혼의 진정성이 없다면 티가 납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게 며칠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티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신랑님이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신부님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님이 아직은 신랑님을 사랑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랑님 본인에게 애정 표현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불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는 건 전 세계적 공통으로 남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신랑님이 노력하시면 저는 지치지 않고 신랑님과 소통하며 검증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신랑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낀다면 고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신부님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번째, 화상 단계에서부터 신부 배의 튼살과 산부인과 검사를 시행한다고 제가 직접 신부에게 고지하며 과거 출산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모든 신랑님들의 화상 맞선에 동참합니다. 즉 신부가
화상 맞선 단계부터 업체 대표를 구워 삶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모험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 외에도 문신 여부, 생활비 관련 등등 업체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상 데이트에서도 또 물어봅니다. 이후에 신상 정보를 준비하고 보통 3주 후에 신랑님들이 출발하는데 보통은 문제 있는 신부일수록 조급합니다. 현지 급조 맞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신부들에게 국제결혼에서 3주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부들도 신랑을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신랑님은 정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했던 말에 자신이 없다면 중단하게 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이것이 제가 누누이 말하는 시간 조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프로필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5번째, 현장 맞선 등등 중요 사항 및 추억이 남도록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역 내용 포함해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신랑님 메일로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반증이겠죠. 6번째, 기숙사 수칙을 통해 신부님들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CCTV를 확인하여 신부님 귀가를 관리하고 어학당 출석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출석을 검증합니다. 7번째, 최근에는 신부님들이나 마담들이 핸드폰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제는 어느덧 바보를 찾아내는 검증이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들을 버젓이 방치한 채 맞선장에 나오는 멍청한 여자는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잘로, 카카오톡, 사지첩까지 전부 검사합니다. 8번째, 단순히 신부집 주변 탐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 직원 시켜서 진행하면 되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의 와이프 삼촌들에게 기름값과 수고비를 챙겨주고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와이프, 장인, 장모, 삼촌들과 대화를 해보면 베트남도 옆집이 땅을 사면 매우 배가 아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기 집딸은 국제결혼을 못했는데 신부님은 국제결혼을 했기에 진짜 나쁘게 거짓말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 집을 직접 방문해 부모님을 뵙고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진행함으로써 진행간에 제가 무언가 찜찜함을 느꼈다면 항상 신랑님에게 솔직하게 소통하며 반드시 확인합니다. 9번째, 신부가 한국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가출 시 신랑님의 귀책이 없는 경우 소통부터 이혼 법무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약서에 제가 부담해야 되는 제 손해에 대해 명시했다는 것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위의 과정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님들, 업체에 돈을 내고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 신부님과는 비즈니스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신부님은 사람이고 신부님과는 결혼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부디 검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마음으로 저와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심 vs 확인, 망상 vs 신중은 전혀 다른 것이며 속단하며 단정하는 것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부님은 기본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비용이 한국 결혼에 비해 완전히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여자한테라면 당연히 했을 일들에 대해서
베트남 신부에게는 반대로 인색하려는 마인드로 접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이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한 노력과 시간 투자 없이 여자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며칠간의 일정으로 비로소 결혼은 시작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매번마다 영상통화나 문자를 통해 진심으로 애정 표현을 하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신랑님의 이 무수한 노력들이 미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부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